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1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에 큰 변동은 없었고요. 코스피는 1.5% 상승과 함께 직전 고점 박스권 3120에서 30포인트 그 사이 그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 가까운 상승과 함께 800포인트 조금 못 미치는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삼바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총 3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하고 바이오주 이쪽의 흐름이 가장 좋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오제 나왔고 리가켄바이오 이 두 종목이 오늘 강한 상승이 있었고 그 외에는 파마 리서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두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5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3천억 정도? 그 정도는 동시효과의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요. 어쨌든 모처럼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많은 순매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기관은 5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외국인의 2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오늘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었고 기관과 외국인도 많은 순매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죠. 알테오젠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전자,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물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IG넥스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1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도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0.4%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일단은 지금의 분위기를 보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던 종목이던 직전 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 고점 부근에서 꽤나 많이 버틴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이 긍정적이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고점, 그 고점 부근에서 계속 버티면서 올라간다는 것도 어쨌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국내 시장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국내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 흐름에 대해서 더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반대로 대만은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 우선 아시겠지만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옵션과 선물에 연계된 전략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큰 수급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기본적으로 매달 둘째 주 목요일쯤에 그쯤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외국인들의 수급하고 내일부터의 외국인의 수급, 이 수급이 확연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다고 해도 그게 또 내일부터는 확연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쨌든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급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 베이스로 재료와 실적 자체는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번 달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는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들이 내일부터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서 한번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예요. 이 두 종목은 공통된 키워드가 있고 바로 AI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주가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 수급 변화를 보면 외국인이 상승 첫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같이 순매도가 이어졌었고 거의 1조 3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패턴을 보시면서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직전에 이런 수급들이 내일을 기점으로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주식에는 100%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료라든지 모멘텀, 그리고 수급, 또 실적,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모멘텀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수급도 보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수급은 주구장창 나오고 있지만 조금은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연기금 쪽에서 또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이 종목은 주봉상의 차트를 볼게요. 자, 3년간의 고점 박스권 있죠? 여기 이 고점, 그 고점은 역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돌파했고 이제 2, 3주밖에 쉬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카카오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고 또 대통령의 임기가 5년간 유지가 된다고 보면 정부의 힘이 가장 강한 시점, 그게 바로 임기 초기에 가장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도 지금 임기 초기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기 막판에 그런 정책들을 했었다고 하면 물론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초기에 나왔던 그 기대감보다는 확실히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정책 수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시점이고 또 그 기대감이 나온 시점이 정부의 임기 초기였다. 그 점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긴 조정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저의 생각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인가요? 그때도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 그때하고 여전히 생각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관점의 수급에 대해서 옵션 만기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거를 얹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분간 한번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미 간의 상호관세는 지금 25%로 정해져 있죠. 물론 이게 협상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의약품, 또 비철금속 이쪽은 품목별 관세를 적용시킴으로써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관세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관세는 200% 정도로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 때문에 최근에 좋았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의약품 관세를 1년 반 정도 유예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랜만에 알테오젠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 지금 5.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세 종목이 다 포함된 것은 저는 최근 3개월 내에 거의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했던 만큼 최근에 덜 올랐던 제약 바이오 업종들 그쪽도 당분간은 조금은 온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들은 코스닥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자, 여기 코스닥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 15위 순위 중에서 절반 이상의 바이오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많이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피의 흐름이 훨씬 좋았던 것이고 코스닥은 그것보다는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세 종목이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왔다는 것은 당분간은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조금 전에 그 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주봉상 차트예요. 알테오젠은 지금 주봉상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고점과 맞닿은 위치입니다. 즉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삼각수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삼각수렴은 아니지만 최근에 쌍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나서 다시 직전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바닥이 아닌 쌍바닥을 형성했다는 것은 바닥을 비교적 탄탄하게 형성했다.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일봉상위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 정도 바닥을 형성했죠. 그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한번 부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바이오주가 많은 상승이 나왔고 그 이면에는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그 연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여기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세요. 자, 어쨌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좋았던 수급이라든지 또는 부진했던 수급에 대해서 그게 내일부터는 확연하게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급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